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린백서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어제 두 가지의 바이파이에 관한 이야기들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바이파이 익스펜션에 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클레이에 관한 언급이었어요. 그러니까 클레이를 이미 블록체인상에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으로 통합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파이에서 예금 대출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거 외에도 뭐 체인러너 Q라든지 아니면은 바이파이 X에서 드디어 탈중앙화 형식의 고배율 최대 4배 마진과 자동화 이자 농사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처음에는 전 그랬어요. 왜 클레이튼 하나가 바이파이 X에 추가된 것만으로 재단에서 왜 확장팩 그러니까 엑스펜션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더 많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1시간, 2시간 뒤에 이제 어울리라고 하는 부엉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공시로 냈더라고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전체적으로 다 훑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나갈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이야기할 거리는 이제 이 바이파이에 대한 가치가 분명히 확정이 되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이 영상에서. 그 다음에 클레이튼에 대한 언급은 또 한 번 더 하도록 하고, 요즘에 안 그래도 이제 디파이 시장이 많이 핫해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 중에 뇌피셜이긴 한데, NFT가 아무리 핫하다고 한들 디파이가 없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가장 큰 부분은 요즘에 언급하기가 좀 그렇지만 전쟁 부분이나 국가 간의 어떤 건 단절,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디파이는 더 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 지론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또 카이버 네트워크부터 해가지고 디파이에 대한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도 합니다. 이제는 디파이가 작년에 그런 미숙한 부분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조금씩 다들 진화해 가고 있고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그렇기 때문에 바이파이도 여기에 또 같이 또 궤를 같이 하면서 또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야겠죠. 그런 준비들이 이번에 확장팩을 통해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 물론 재단에서는 뭐 10%, 20%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할 것 같아요. 로드맵을 보면 아직 멀티체인 덱스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간략하게 나와 있는 것들만 저희가 어떻게 그 떡값들을 좀 주워 모아서 저희만의 그런 좀 미래에 대한 예측 회로를 좀 돌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파이는 일단 최고령 토큰이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썼어요. 그 곡괭이 토큰이라고 일명 이야기를 하죠. 예대율을 하면서 코인을 갖다 담보로 잡고 또 그걸 대출을 하고 다시 또 예금하고 대출하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이익이 극대화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 어느 플랫폼에서나 다 할 수 있어요. 보안에 대한 문제가 없다면. 그래서 바이파이 같은 경우에도 여타 디파이 서비스하고 그렇게 다를 게 없었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는 엄연히 다르죠. 스마트 컨트랙으로 모든 체인들을 다 묶었기 때문에 안정성이나 보안성에선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확실히 모든 토큰들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랩핑 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건 맞습니다. 근데 디파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뭔가 그렇게 메리트가 있었던 부분은 사실 아니에요. 오히려 바이파이 리워딩을 받아서 다시 또 되파는 형식의 그런 채굴형, 곡괭이형 토큰에 좀 지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할 말이 없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그리고 그 이전까지 이제 바이파이 X라는 게 출시가 되었잖아요. 작년 여름쯤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뭔가 바이파이가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이고,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서비스들이 더해져서 바이파이에 대한 메리트는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다오도 나올 것이고 체인러너 Q도 나올 것입니다 라는 생각, 그런 어떤 기대감 때문에 디파이에 대한 새로운 그런 붐이 오나 싶었지만 미적지근한 게 사실이었어요. 시장 그 TVL 수치로만 보자면. 근데 요번에 이제 이런 활용성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가치가 있는 토큰으로 아마 변모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한번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이제 바이파이를 가지고 NFT를 에어드랍 받기 위해서 지갑에 보관하고 그거를 이제 어디에다 옮기지 않고 이제 아마 한 달 가량 지켜보셔야 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걸 왜 홀딩을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이제 좀 각인을 시켜주는 그런 좀 언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만들어지면서 바이파이가 단순히 채굴만 하는 그런 토큰이 아니다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바이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바이프로스트 위에 올려진 대배 지나지 않았고, 그리고 바이포트 월렛 같은 경우에도 바이프로스트로 의해서 만들어진 궁극의 멀티체인 월렛, 뭐 이 정도밖에는 그렇게 머릿속에 담고 있진 않잖아요. 체인러너 큐도 마찬가지로 바이파이하고 그렇게 크게 연관은 없어요. 바이파이에 대한 그런 기술을 쓰고 있고, 바이파이를 기반으로 체인러너 큐라는 그런 시나리오 돌리긴 하지만 웹사이트도 다 떨어져 있고, 바이파이가 아니더라도 뭐 컴파운드라든지 뭐 아베 같은 것도 스마트 컨트롤하고 다 붙여 있기 때문에 꼭 바이파이를 100%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서머너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 나올 거지만 게임은 게임일 뿐이지 이걸 가지고 뭐 바이파이랑 연결을 하면 연결을 하겠는데, 사실 연결하기 이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단일적으로 뭔가 즉각적으로 연동이 되는 서비스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계속 쭉 지켜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연결이 단일화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바이프로스트 시티가 나오면은 저는 제 생각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정말로 서비스가 극대화되고 단일화되는 그런 양상이 아마 펼쳐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멀티체인 덱스도 나올 거고, 실제로 바이프로스트 시티가 돌아가면서 거기서 이제 NFT로 저희가 이제 시민권을 갖고 거기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서비스들을 이제 채택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맞물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머너 게임을 하면 서머너 게임에서 나온 토큰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내가 디파이도 할 수 있고 멀티체인으로 바꿀 수도 있고, 고배율로 이걸 하기 위해서 바로 또 이제 그 어울리라는 이 부엉이 웹사이트 들어가서 바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봐서 거기서 원클릭으로 그냥 컨펌만 하면은 바로 또 이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어떤 토스 같은 역할을 분명히 해줄 거고요. 이런 것들을 바이파이가 지금 하나로 지금 묶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되게 벌어져 있던 것들을 하나의 점으로 모아진다는 거, 이게 하나의 단일 서비스, 그러니까 단일화 된다는 거죠. 요번 서비스를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네. 저는 이게 바이파이 X로 연결이 되어 있고 바이파이로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결국에 이게 원래 또 여러분들이 바이포트를 쓰게 되면 원래 또 연동이 되는 거고, 체인러너 큐에도 똑같이 있는 내용이고, 나중에 이제 서머너라든지 뭐 리얼리티 매직 큐나 아니면 이제 또 다른 토큰들이 또 합해지면은 이제는 이거를 하나의 그냥 종합 선물 세트처럼 쓰게 되는 그런 2022년도 안에는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메인넷부터 나와야겠죠. 이 기본적인 인프라는 일단은 바이파이가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것들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이 인프라는 이미 이제 섭렵을 하고 완성을 했는데, 솔직히 많이 쓰기가 힘들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디파이를 이해하세요? 저도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디파이가 늦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어울리라고 하는, 저 이름도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사실 좀 친근한 감도 있고,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좀 되게 좀 와닿잖아요. 이게 좀 딱딱한 면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면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이 어울리에 가보면은 다양한 종목들, 그러니까 가장 인기 있는 것들, 가장 지금 급상승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좀 되게 좌시해가지고 많이 떨어졌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바이파이 X를 통해서 우리가 일드 파밍이나 이런 마진들을 거래소에 가지 않고 처리할 수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좀 더 다양한 서칭을 할 필요 없이, 고생을 할 필요 없이 하나의 그 그래프를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실시간으로 그 등락률 그리고 랭킹들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 그런 면에서 어울리는 바이파이와 바이파이 X를 10분 활용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즉 뭐냐면, 앞으로 바이파이하고 바이파이 X에 대한 그 성능을 확실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더 많은 TVL을 유치할 수 있는 어트랙션이 생겼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이거 그 미디움에 가서 본 글인데 굉장히 인상 깊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울리는 고수익의 기회를 직관적으로 탐색하고 실행할 수 있는 트레이딩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나 혹은 일주일 전에 내가 알았더라면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펌핑되는 코인들 있잖아요. 수천 개, 수만 가지의 코인들을 다 저희가 일일이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그 코인들이 얼마나 오르고 있고 얼마나 내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그냥 바로 저희가 와닿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파이 X 켜놓고 차트 켜놓고 뭐 어디 코인 개코 가고 코인 마켓캡 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가서 버튼을 누르시면은 바로 그 지갑에 연동만 돼 있으면 그 다음에 바로 롱이라든지 숏, 그 일드 파밍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 어디에서 연동이 되는 거다? 바이파이 X랑 바이파이 X의 기술이 착안이 된 거다. 그래서 어울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은 없어요. 기술은 이미 바이파이랑 바이파이 X에 대한 내용들이고 이미 다 나왔던 기술들인데 여기에 이제 그런 차트 화면 우리가 보기 편하게 좀 더 이제 인터페이스라든지 뭐 API 그리고 뭐 프론트엔드 이런 것들이 디자인 된 거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바이파이를 좀 더 폭넓게 쓸 수 있고 이러한 어울리의 역할이 바이파이의 전용 코인 개코, 코인 마켓캡 같은 그런 인포메이션을 보여주는 격이 아닌가 좀 보게 되네요. 이걸 만약에 정말로 고배울 마진을 내 지갑에서 바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나머지 또 이야기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저번 주에 바이프로스트 에코펀드가 뭐 700억 코인 플러그라는 그런 회사와 합작을 해가지고 금이 이제 유치가 되었다. 뭐 유치될 것이다.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이제 이걸 좀 많이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시장에 좀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일단 700억이라는 게 굉장히 상당한 규모임에도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긴 한데 정확한 정보가 없었던 것도 맞아요. 저도 이야기를 따로 다루지 않은 게 이게 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가지고 공시가 났다? 그건 아닌 것 같고 바이프로스트 시티가 나와야 정확하게 그 바이프로스트 에코펀드도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저희가 뭐 지갑 연동하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700억이라는 떡밥은 뿌려놓고 앞으로 나중에 이제 또 차근차근 정보가 더 공개가 될 겁니다. 가격이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홀딩 할 거 더 강력하게 홀딩을 해야 되는 거고 단타로 보시는 분들은 글쎄요 이게 한 이번 달까지는 기다려 보시고 상황을 봐서 해도 늦지 않나. 각자 개인 사정은 다르겠지만 저는 홀딩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에코펀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700억도 장난이 아닌 돈인데 코인플러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메타디움 아시겠지만 코인플러그가 굉장히 건장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네, 국내에서는 코인플러그 나름 알아줍니다. 근데 여기랑 했다? 700억이다? 그리고 앞으로 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나와 있지도 않을 뿐더러 이 700억이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또 다른 어떤 이야기거리들이 있을 텐데 그게 공개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지켜보는 게 맞죠. 시청자분들 다 이제 입장이나 각자 그 레벨이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시작이고 아직 뭔가 된 게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측에는 이제 바이프로스트 시티 NFT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 가져야 할 자격인데 이게 살짝 변경이 됐어요. 저번에 제가 너무 빨리 올려서 그런지 그거 하고 나서 조금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티어가 한 5개 정도로 늘어난 것 같고 어느 정도 좀 상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바뀌었다고 한들 여러분들이나 저는 크게 뭐 변동사항은 없어요. 어차피 이거 저희들을 위한 거 아닙니다. 네. 저희들을 위한 건 아니지만 역설적으로 또 저희들을 위한 거예요.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 좀 잠깐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돈이 한 500만 원이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500만 원만 있으면은 뭐 티어 3? 못해도 한 티어 1 정도의 NFT 바이프로스트 시티 시민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몇 명이 도대체 이걸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이 받겠죠. 네, 많이 받는다고 칠게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걸 계속 갖고 있을까요? 많이 받는 건 상관없어. 그래, 많이 받는다 쳐. 많이 줘. 근데 파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왜냐면 500만 원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과연 홀딩을 할까요? 안 하겠죠. 이거 티어가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이걸 받는 사람들은 이게 있으나 마나 어차피 공중에서 분해되거나 밖에서 그냥 불로 태워도 아쉽긴 하겠지만 크게 그렇게 인생에 막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금전적으로 그런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남는 돈을 코인에 투자하고 거기에서 이제 NFT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파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플렉싱을 하는 거라고요. 람보르기니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면은 좀 탔다가 가격 좀 떨어지기 전에 중고 가격으로 좀 팔 거예요. 수익을 좀 얹으려고. 근데 진짜 부자들은 보통 다 소유를 하죠. 이거를 소유를 하고
뭐 골동품도 막 갖고 있고 그러잖아요. 비싸야 그게 더 의미가 있어요. 의미 있는 사람들이 그 가치 알아보고 사는 거고, 아님 말고.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10,000개밖에 없는데 이걸 좀 불쾌하지 않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도 같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5,000개밖에 없어요. 바이프로스트가. 그리고 뭐 5,000개든 뭐 90,000개든 99,000개든 어쨌든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업비트를 하는 한국인 중에 누가 또 이거 지갑으로 또 해가지고 스테이킹하고 하는 법을 알겠어요. 네, 굉장히 적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높게 잡아야 돼요, 이거는. 사는 사람도 많이 없을 뿐더러 그 사람들이 홀딩을 강력하게 하려면 이렇게 높은 값을 불러야 또 NFT가 잘 팔립니다. NFT 그 특성상. 그걸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에 제가 샵으로 이렇게 쳐놓은 거는 클레이튼 리트윗인데, 클레이튼이 또 이제 그 작년에 12월 달에도 이제 그 클레이튼하고 그 파트너십 공시를 냈었는데, 지금까지도 여러모로 많은 일들을 같이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뭐 이제 리트윗도 같이 해주고 이러는 거 보면은 요즘에 또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클레이튼은 클레이시티라든지 뭐 메타콩즈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클레이튼 그 가스비도 인상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나중에 업비트 불장이나 한국 코인 시장 불장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러니까 된다면은, 그랬을 때 오르비 체인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클레이튼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곳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바이프로스트도 뭐 그러면 여기서 뭐 여기다가 뭐 무슨 수저 하나 얹고 뭐 잘 될 것 같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지금 보면은 이게 어울리 같은 경우에도 클레이튼 기반으로 돌아가는 서비스들입니다. 지금 연동을 해놓은 게 가장 먼저. 거기서 뭐 이제 오르비 체인도 당연히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원래 오르빗의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하니까 클레이튼에서는. 그러면은 다음 타겟이 될 때 오르빗도 마찬가지지만 바이파이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된다라는 게 아니고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고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를 잡고 생각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가격이 처참한 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내가 이거를 홀딩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네 말을 듣고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난 내 돈을 깎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 말을 들으시고 파시면 돼요. 그냥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 딱 그렇게 저는 그냥 그런 대화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냥 짤막하게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오올리를 통해서 제가 한번 뭐 시험 삼아서 바이파이 X에서 하지 않고 그 오올리에서 한번 예대율이나 고배 마진이나 이런 것들을 시연하는 영상, 좀 알아보는 그런 영상 한번 가져볼게요. 워낙에 신박한 그런 기능들이 많고 시각적으로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 좀 플렉싱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직 3월이 안 끝났잖아요. 더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음에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